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우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는 2년 만에 15,0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미국 증시가 산타 랠리를 보였던 거에 대비해서는 국내 증시 뚜렷한 상승세는 없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중에 양도세 완화 기준 관련된 이슈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장중 변동성도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종우 전문가님과 시장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양대 지수 모두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줄 시황평 부탁드립니다. 자, 미증시 9거래일 연속 상승, 국내 증시 미국 시장 흐름 따라가는 중,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좀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시장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9월달, 10월달 굉장히 힘들었던 시장이 있는 반면에 또 어느 순간에 그 하락했었던 시점까지 시장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공매도에 대한 제한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 있고 또 미증시 상승이 가장 큰 이슈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글쎄요, 어느 정도 이제 선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금리가 낮춰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봤었을 때, 이제 12월이 되면은 4분기, 마무리가 좀 되면서 1분기가 될 때, 좀 어느 정도 시장이 또,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걸 일단 생각을 하셔서 실적이 좀 받쳐주거나 또 내년에 또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거나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작년에 좀 굉장히 힘들었었던 구간이 이제 9월달, 10월달이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이때도 제가 이제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 좀 드렸을 때 일단 이렇게 RSI 과매도 구간들이 일단 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서 물론 하락폭을 또 계산해서 좀 반등 타이밍을 좀 잡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지수가 반등하는 경우가 있듯이 반대로 과매수 구간에서는 고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이렇게 RSI 지수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었을 때 고점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점이 되고 조정을 좀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이 거의 70포인트 구간이거든요. RSI 70포인트 구간을 대부분 이상 넘어갔을 때 이제 과매수 구간 그리고 30포인트 이하로 빠졌을 때는 과매도 구간 이렇게 침체 구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이 거의 70포인트 구간에 와 있어요. 지금 68.05 이렇게 좀 올라와 있고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와준다면 정고점 이제 부근까지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한번 고점을 좀 찍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다음 주 센터 랠리라서 다음 주에 바로 시장이 꼬꾸라지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서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좀 다시 또 반등할 수도 있고 저는 연초까지는 흐름은 또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될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흐름 좋았을 때는 언제든지 계속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또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이런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코스피는 역시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과열 구간에 거의 들어와 있는 시점이거든요. 코스닥은 좀 뒤늦게 올라서 이제 850선 자리를 돌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봤었던 850포인트 돌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역시나 RXI도 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좀 길게 보시면 이렇게 과매수 구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맞는다고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매수 구간 들어가더라도 좀 한동안 더 추가적인 상승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슬슬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피로감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또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올라갈 때마다 들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1월달 됐었을 때 이제 제가 항상 말씀 좀 드렸듯이 좀 이슈가 있는 종목, 일정이 있는 종목들은 상승 가능성이 있고, 뭐 몇몇 종목들은 벌써부터 좀 기대감의 상승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좀 고점에서 좀 따라가시기보다는 충분히 또 눌림을 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선별을 해서 좀 말씀 좀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특정 테마 쪽으로만 역시나 전반적인 흐름이 다 좋긴 한데 강하게 올라가는 주도 테마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은 테마들 이런 거 위주로 며칠씩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이렇게 좀 반복이니까요. 제가 올려드리는 노란톡방에서 올려드리는 뉴스나 이슈들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가끔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참고해서 매매해 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또 좋은 수익 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가 2,6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지수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는 있지만 항상 이렇게 안전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추가적인 이슈들 또 분석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황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번 달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나눠서 짚어볼까요? 네, 전일 이제 미증시에서도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뭐 이유가 있나 해서 이제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뭐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일단 인원 감축에 대한 이슈로 실적 부분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좀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좀 다른 내용의 기사를 좀 봤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봤냐면,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대선 후보 등록 금지에 대한 판결이 좀 나왔어요. 물론 트럼프 측에서는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화석 연료를 아직은 좀 더 써야 되고, 좀 더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와 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일단 화석 연료 쪽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바이든 쪽이 오히려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 오늘도 역시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은 물론 기대감을 갖고 있을 만한 몇몇 이슈들이 있지만, 가장 큰 재료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가격적인 면이에요. 가격적인 면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다, 이런 부분을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좀 가장 상승률이 좋은 거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장중에 20% 조금 안 되게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는 12% 정도인데,
일단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한번 좀 급등이 나왔었고, 이후에 며칠 좀 조정받은 이후에, 오늘도 역시나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역시 이렇게 좀 저점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는,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적인 면을 항상 설명해 드렸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거래량이 줄었을 때, 좀 공략을 해보시면은 좋다. 물론, 제가 딱 이 종목을 공략주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항상 이런 패턴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면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니까, 내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런 타이밍을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도 거래 대금이 좀 터졌기 때문에 오늘 바로 들어가도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을 때 이렇게 급등이 시작하는 구간, 가격이 이제 여기서부터 22년도 5월 달부터 한번 지금 시세가 나왔었잖아요. 여기서부터 거의 86,000원까지 2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던 시점이 있는데 이런 시점에 이제 시작했던 구간 가격대까지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8만 원을 가느냐 이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8만 원에서 8만 6천 원에서 2만 원 한 중간 정도만 따져도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는 내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관련해서 후보 등록이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글쎄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쪽에서는 유리한 면을 좀 가질 수 있고요. 오늘은 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좀 급등을 했지만 지난번 상승에서는 오히려 하나솔루션도 만만치 않게 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시총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하나솔루션이 큽니다. 6조 5천억 정도 좀 큰 편이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3,300억 정도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나는 안전한 종목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솔루션 역시나 또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거래 대금이 눌리는 줄면서 눌림목을 주는 구간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역시나 아직은 더 갈 자리가 있으니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 역시나 또 상승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차트 역시나 길게 보더라도 좀 조정폭이 좀 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이제 상승 슈팅이 좀 나왔었던 가격적인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 한 45,000원짜리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21선 자리 뚫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일단 6만 원 정도 선에서도 제가 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도 한 10% 정도까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 상승폭의 절반 정도 일단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9만 원 정도에서 4만 5천 원까지 딱 한 반토막 정도 난 건데 여기서 이제 반등했었을 때 절반 정도라고 하면은 한 7만 원, 이 정도 선까지는 일단 보실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기술적 분석상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가격적인 면을 제시해 드린 거고요. 대부분 일단 이런 이슈들, 트럼프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이제 미국에서 먼저 우리나라 장이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국 장이 열렸을 때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상승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또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아침에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매매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IRA 감축법이라든지 내년 미국 대선까지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측면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차트적인 매력이 가장 강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같은 이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눌림목을 각각의 종목별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분석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시그널 종목도 알아볼 텐데 오늘 20%대 그리고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토스의 상장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관련주도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8조의 몸값을 갖고 있는 토스가 이제 상장한다. 이 얘기도 지금 새롭게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내용인데, 오늘 또 새롭게 좀 이슈가 되면서 토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월드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손자 인증,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글쎄 이렇게 상장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게 당장 상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좀 여유를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은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신 상태에서 대응만 하시면 되는데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오늘 뭐 그렇게 크게 급등하는 종목은 없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은 해주고 있는데 급등하는 종목들 수는 지수 상승 대비 많진 않아요. 그만큼 이제 자금이 여러 종목들로 이제 골고루 퍼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따라서 일단 이런 종목들로 뭐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잡기 위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장에 대한 자세한 지금 일정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상장 준비한다라는 내용만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라서 저는 일단 여기서는 한 번 정도 내일 더 상승이 좀 나왔을 때는 일단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이제 내일 좀 염두에 둬야 될 가격대 한번 말씀 좀 드리면 2월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800원이거든요. 1,800원대가 직전에 이렇게 쌍봉의 모양을 만든 자리가 있어요. 이런 자리 구간 1,800원 뭐 언저리 구간에서 아마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이런 자리가 이제 올라왔었을 때 이제 조정받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일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공략을 해도 공략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뭐 공략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항대 자리를 일단은 좀 확인하고 좀 보시는 게 좋고 거래 대금도 지금 230억 정도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전자 인증 역시나 오늘 600억 정도 터지면서 올라는 왔는데 일단 직전 고점 이런 자리들이 또 저항대 역할을 좀 하죠. 이런 자리들을 꼭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코인 관련 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좀 받으면서 역시나 또 급등해주는 모습인데 역시나 전고점 자리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요거 관련된 이슈도 계속 뉴스는 업데이트해서 제가 뭐 매매에 대한 추천을 드리진 않더라도 관련 자료들은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실 분들도 오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토스의 상장 관련된 종목들 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상승 섹터는요. 하림과 HMM 관련된 이슈 오늘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하림이 HMM의 경영권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었고 HMM도 장 후반 가까이 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후 흐름들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도 뭐 내용은 뭐 똑같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뭐 길게 좀 설명해 드리지 않고 어제 제가 이제 그 장중에 좀 밀리는 중에 이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림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갭을 메우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번 좀 오후장에 공략을 해서 다음날 이제 갭 상승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제 방송 마치고 나서 바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도 딱히 이제 공략주를 드리진 못했는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어제 이제 장중에 분봉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제가 방송을 했었을 때가 11시 구간이었잖아요. 이 구간이 거의 3,400원이었습니다. 3,400원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종가로 이제 들어가서 다음날 이제 갭상승을 뜨거나 아니면 상승 시세가 나올 경우가 있다. 그래서 좀 공략적으로 좀 보려고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계속 3,400원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다가 결국에는 오후장 1시 넘어서 상승이 나와서 이제 상한가 안착했고 오늘도 바로 급등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방송 중에 공략주를 드렸다면은 거의 30% 넘는 이제 수익이 나와서 저도 오늘 좀 편안하게 좀 방송할 수 있었는데 좀 드리지 못했다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어쨌든 이런 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어제 이제 3,400원 자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3,400원 구간이 요 구간인데
3,400원이 이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라인들 직전에 이제 저항선 라인 저항 먹고 빠진 자리들 있잖아요. 요런 자리들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런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요 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런 갭을 지지선 자리를 터치했지만 이런 자리를 다시 올라와서 이 갭을 메우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갭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나갔다라고 말씀 좀 드린 게 아니고 어제 이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차트적인 면에서 어제 이제 3,400원 자리를 갭을 메우지 않고 지지해 준다면은 다음 날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략주를 한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제 제가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말씀 좀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적인 면에서 내가 차트적인 면으로 트레이딩으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갭상승으로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제 어떤 타점을 가지고 봐야 될지 그런 걸 한번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일단 뭐 결과적으로 오늘 좀 좋게 흐름이 좀 나왔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매수해도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저는 좀 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런 HMM 인수 관련해 가지고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이거 인수하기 위해서 또 회사에 빛을 내서 인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저는 좀 부정적인 면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신규 접근은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뭐 노란 쪽에도 계속 차트적인 면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HMM과 하림의 인수 관련된 이슈까지 분석 들어봤고요. 오늘 상승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역시나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장 보시면 계속 강합니다. 이게 쉬지 않고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 흐름도 진짜 계속 가고 있고요. 여러 정책 방향성 자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분위기상 시장은 계속 꾸준하게 연말까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오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500 현재 96포인트 정도, 95포인트 정도 상황입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 96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안으로 제가 예측하는 바는 2,600포인트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체 지금 시장이 너무 매파적 발언에 대해서도 비둘기적으로 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또 시장 자체가 너무 좀 움직임 자체가 빠르다는 걱정스러운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 시점에서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과 펀더멘털 상황보다는 주가 지수 자체가 종목들의 움직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선 흐름상 사실 그렇게 쉽게 사람이 손 안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분위기상으로는 처질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홍해가 조금 시끄럽긴 해요. 네, 그래서 홍해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 때문에 유가에 조금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근데 조금 금방 또 이슈가 사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은 계속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코스피 2,600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쳐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고요. 추가적인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전 시그널 이슈는 전 세계는 비둘기 모드로 짚어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년 만에 1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비둘기파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일본은행도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증시 랠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김선윤 전문가님과 시장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의 기대감을 이기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금리 인하 시점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뭐냐면 전고점을 뚫고 넘어갈 경우에 더 올라가는 그림을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종목에 대한 그림도 그렇고요. 종목이 그렇다는 것은 지수에 대한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죠. 자, 우선 제가 다우존스 차트를 하나 좀 열어놨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22년 1월 달에 최고점 자리를 넘어갔던 게 바로 이제 슬슬 지난주부터 출발을 했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우존스 상황 자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자리 자체가 바로 전 고점에 해당했던 최고점 자리입니다. 치고 갑니다. 자, 이게 이제 다우존스예요. 자, 그다음 나스닥 쪽으로 가볼게요. 자, 나스닥 쪽을 살펴보자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봉 상황인데요. 수치상으로 보자면요. 16,000포인트 부근까지 가면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자, 근데 항상 이제 죽어있던 시장 자체가 국내 증시랑은 좀 다르지만 좀 올라가게 될 경우 나스닥이 좀 빠르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다우존스 종목들의 움직임의 등락폭보다는 나스닥 종목들의 움직임 등락폭이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빠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빨리 올라올 때 조만간 상승폭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볼 때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줄 것으로 봤지만 BOJ의 입장은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ECB 같은 경우에도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인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발언 자체를 해주면서 시장이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가는 것 같아요. 추세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지금 완연하게 조금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막 밀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나스닥 기점으로 했을 때 나스닥이 16,000포인트 이상을 넘어간다면 사실 국내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300포인트 넘어가야 되는 그런 수치상의 포인트이긴 하지만 차트상에 하지만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겁니다. 뉴욕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금리 인하 들어가고요. 미국 어떻게 됩니까? 달러 약세 들어가고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원화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외인들의 입장은 늘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간의 학습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이슈를 바탕으로 본다면 국내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향후 2년, 최소 2년은요. 시장이요. 계속 움직일 거예요. 계속. 주식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장입니다. 물론 일전에 2020년대처럼 동학개미운동 바람, 코로나 때처럼 그런 급등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느 순간 3,000포인트에 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선은 올해 연말까지 저는 2,600, 많으면 2,700 정도까지 보고 있긴 합니다. 전고점을 넘어가는 수치이죠. 8월 달에 나왔었던 차트 보시면은 8월 1일 날 2,668포인트가 코스피 기준으로 최고점입니다. 우선 저는 이 자리까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수급적인 모멘텀들을 다 합쳐봤을 때 꺾일 새가 없어요. 많이 간다는 거죠. 자, 수급도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기간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며칠 동안 약간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안 들어오나 싶었지만 오늘 다시 들어옵니다. 외인이 현재 시간으로 2,500억대 매수고요. 기간이 3,200억대 매수입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많이 사고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하고 다시 또 많이 사고 반복입니다. 반복.
아마 레버리지 활용을 통한 매매 대응을 상당히 좀 많이 지속적으로 하는 그림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지션 자체가 쉽게 안 무너질 겁니다. 계속 갈 거예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8월, 9월, 10월 손해본 거 만회해야 된다. 시원하게 돌리면서 롤링하면서 끌고 가는 모습이 기관들한테 너무나 잘 보여지고 있고요. 외인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 뭐 물론 이제 공매도 금지한다고 외인들 다 떠나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 많았지만은 지금 현재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잘 들어오죠. 시장은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 전반으로 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우선 올라가 줬는데 아마도 이제 양도세 요율이 해소되고 나서부터 코스닥이 굉장히 또 반등이 빠를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코스닥 지수 자체가 조금 움직임이 덜한 건 있어요. 근데 어제 오늘부터 해서 움직임이 조금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올해 최고점 자리가 956포인트인데요. 거기 자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는 900포인트대에 대한 안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사실 자금적인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고 나잖아요. 그렇죠? 연초부터는요. 정말 많이 갈 거예요. 연말이라서 지금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라서. 연초가 되면은 더 좋은 모습. 시장에 자금이 좀 돌아요. 그래 연초가 되면 급한 불을 연말에 꺼야 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나 힘들거든요. 특히나 올해 연말은 더더욱 힘들어요. 내년부터는 좀 풀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선 상황적으로는 분위기상으로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간다는 것은 정말 내년에 강한 시장이 열려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까지도 2주가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연말에도 이렇게 좀 강세를 이어가다가 연초에는 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말씀드렸던 코스피 2600선은 다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00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목 이야기들도 해볼 텐데 오늘 OCI 홀딩스가 미국의 태양광 기업과 함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속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 자체도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면 최근에 이제 그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되게 잘 가져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인데 우선은 OCI 같은 경우가 미국 큐빅이라는 회사와 1조 3천억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을 했어요. 자, 이로 인한 상승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시겠지만 어제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의 한 10월 말 11월부터 해서 움직임들이 특히나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자면요. 요건 이제 썬노바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4%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요. 크게 바닥을 확인되면서 완연하게 돌리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썬런이라는 이제 미국 상장사인데 이 종목도 최근 보시면 차트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역시나 어제 오늘 새벽에 8% 급등 마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차트 상황을 상당히 종목들이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내 종목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자면 OCI 홀딩스도 이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히나 더 뜨거운 게 뭐냐면 이 종목이겠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돌려 세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HD 현대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 차트 보시면요. 그렇게 밀렸던 회사가 최근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완전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전체 시너지 자체가 태양광주들이 이제는 조금은 뭔가 좀 한숨을 돌리는 좀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다시 움직일 방향성을 좀 찾고 있는 듯한. 그래서 많이 밀려 있었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보시는 바와 같이 터져지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OCI나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좀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가는 모습들. 뭐 물론 더 바닥을 확인되면서 가는 종목 보자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바닥에 있었다가 최근에 거의 11월부터 해서 천천히 10월부터 바닥을 확인하고요. 돌려 세우는 모습이죠. 쉽게 이게 분위기상 빠질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주가의 방향성이 좀 장기적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나 복병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잖아요. 뭐 물론 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되고 나서 아니면 경선의 자리에서 과연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를 꺼낼 것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신재생 쪽이나 태양광 쪽을 홀대한다는 방향성을 너무 내뱉어 버린다면은 그건 혹시나 만약에 그렇다면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방향성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마도 누가 됐든 간에 경선 후보가 된다면 다 포용을 하고 갈 거다. 거기에서 그간 자기를 밀어줬던 만약에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통적인 사업 부분을 더 강하게 어필할 뿐이지 다 포용은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게 전략상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혹여나하는 걱정 때문에 말씀드려본 거지만 기대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한동안 그래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 추세선상으로는 우상향이라는 점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 그림 그려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 오리온 짚어볼 텐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년부터 해서는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속에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좀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예, 종목을 이제 찾다 보니까 요즘에 사실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종목을 뭐 계속 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종목을 보다가 오리온이라는 종목이 오늘 움직임이 좀 있어서 처음 가지고 나와본 것 같습니다. 이슈는 이거예요. 올해까지는 사실 실적 이슈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실적이 원체 좀 빠지다 보니까 좀 저평가 영역에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크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자체를 조금 많이 올리는 모습인데요. 신한 쪽에서는 17만 원 목표가를 잡아놨고요. DS투자증권 쪽에서 18만 원, 하이투자증권도 18만 원대 목표가를 보여줍니다. 키움 같은 경우에도 18만 원의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괴리율이라는 게 항상 존재합니다. 보시면 오리온의 현재 주가는 11만 5,100원입니다. 현재 주가 상황이요. 근데 증권가 쪽에서의 대부분 다 18만 원대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괴리율이 상당하거든요. 70% 정도 된다고 수치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보통 제가 판단하건대 증권가에서 괴리율 자체를 한 30% 정도 내외로 들어온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목표가를 다시 상향시키는 경향들이 많고요. 더 빠진다 싶으면은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를 유지하거나 올리는 18만 원 근처로 맞춘다는 것은 주가의 조금 장기 이평선 자체가 앞으로 방향을 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상으로 완전 바닥을 터치하고 어제부터 반등을 시작했고요. 오늘도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 물론 내일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일전에 작년이나 올 초에 나왔었던 이런 상승의 흐름들, 이런 흐름이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1년 내내 올랐었던 이런 흐름들 있잖아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조금 살펴보자면 큰 바닥에서 2022년 바닥부터 해서 라인을 잡고서 움직였던 그림들을 보자면요. 이 라인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바닥을 지키는 라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좀 지키면서 반등이 나왔었던 자리가 뭐 이런 자리들, 올해 7월과 10월, 9월 이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깨버렸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 조금 실적적인 측면이 문제가 없고 충분히 모멘텀거리가 있다면요. 이 하단 자리까지 반등이 웬만하면 항상 나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12만 중반대 많이 간다면 13만 원대까지도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자리 자체가 또 박스권 자리에 또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의 지금 현재 보시면은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 모습에서는 뭐 나쁜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리온 역시나 시장에서 꽤 오랜 시간 소외가 됐었는데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괜찮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 두산밥켓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종목이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전장 관련주 또 중장비 업체들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며칠 만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산밥켓도 다시 한번 다뤄볼까요? 네, 뭐 두산 바켓도 움직이지만요. HD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고요. 기계 장비주들 자체가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여러 이슈들, 뭐 전쟁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따른 재무적인 안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금리 피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최상단이라는 거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비주택 부분에서의 조금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전체 상황에서 더 이상 실적이 밑으로 꺾일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상황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실적도 이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재무적인 부분, 금리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겹쳐주면서 더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고 거기에 주택 수요에 대한 부분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 회복세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증시 사실 우리나라 주택 경기 자체가 최근에 아파트가 같은 경우에도 다시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아직 방향성은 좀 다른 것 같긴 해가지고 여차여차 우선 바닥은 찍었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요. 두산 바켓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HD현대 인프라코어도 바닥을 확인하고서 돌려 세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조금 꺾일 그래프는 아니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하나 조금 보셔야 될 게 수급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두산 밥켓의 수급에서 그간에 사실 기관들은요. 계속 종목을 버려왔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 14일부터 해서 기관들이요. 상당히 좀 많은 수량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이겁니다. 그 전전주, 그러니까 전전주의 거래량을 말씀드려보자면 12월 초에 뭐 12월 5일이나 4일이나 12월 6일, 12월 7일 정도의 거래량이요. 20만 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만 주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기관들 14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70만 주대 거래량을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기간은 20만 주대 매수, 10만 주대 매수. 심지어 12월 18일은 하루 거래량 자체가 27만 주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10만 주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정말 많이 산 겁니다. 정말 많이 산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기관들이 좀 이 종목 자체, 이쪽 기계 관련해서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판단이 들기도 하고요. HD현대 인프라코 살펴보시자면 그간 보시면 개인들의 주 놀이터였어요. 매수세가 많았는데 지난주부터 해서 12월 15일부터 해서 기관, 외인, 그리고 특히나 기관들은 오늘까지 한다면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거든요. 거래량을 좀 태우면서도 매수하는 경향도 있고요. 조금 물량을 확실히 좀 끄집어 당긴다는 느낌이 조금 강합니다. 그럼 주가를 조금 부양시키는 모습인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하기도 쉽고 또 끌어올리기도 좀 쉽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쉽게 방향성은 제 판단은 이거는 우상향이다.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한동안은 이쪽 관련주들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뭐 두산 그룹주 자체가 뭐 굉장히 좋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쪽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두산이 다시 올라가겠구나. 추천도 드리고 해서 뭐 아직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방향을 잡고 올라가면서 좋은 그림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로보틱스도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이 지주사 두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요거 또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계 관련주들 한에서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요. 가격적인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분석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보시면 조금 이제 홍해가 시끄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예멘의 후티 반군 쪽에서 아주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조선을 비롯해서 조선 관련한 이제 모든 배들이 돌아간다 뭐 이게 얘기도 있긴 한데 그에 따라 좀 유가가 며칠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반군은 반군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같이 좀 동조해서 잘 해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유가의 좀 반등 자체가 우선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돌려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가를 보면은 사실 저점 부분 인식 자체가요. 차트를 좀 보자면 2022년, 2023년 초부터 해서요. 한 67달러 정도 상황, WTI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상황 자체가 70달러 이탈 자리가 저점 인식이 되면서 반등했던 부분들이 올해 3월, 5월, 6월쯤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조금 이스라엘 부분도 조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부분이고 잘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설명드려보자면은 사실 이제 거의 끝물이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좀 이쪽 홍해 관련해 시끄럽긴 하지만 딱히 그렇게 유가가 또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서요. 다시 또 이게 안정화된다면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내 셰일가스 업체들의 좀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유가의 생산량 자체도 굉장히 좀 늘었다고도 합니다. 재고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유가에 좀 상승을 주기에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요 이슈가 있긴 하지만 역시나 그냥 자연스럽게 붙여질 상황이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은 더 궁금한 건요. 코스피 상황이나 코스닥의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시장이 사실 너무나 강하거든요. 나스닥 기준, 다우존스 기준으로요. 진짜 계속 올라가요. 과연 이게 진짜 슈퍼랠리가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부터 진짜 시작인가? 사실 11월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갈 수 있을까? 연말 특수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양도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또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자금을 빠르게 투입할까? 개인 자금을 사실 받아 먹으려고 매도세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못 하니까 기관들이 아이고야 이러면서 또 매수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으로도 2,600포인트 안착에 대한 부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연말까지 해서 올해 최고점이었던 2,668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림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야 되긴 한데 코스닥은 개인적으로는 한 900포인트 돌파 여부가 더 핵심일 것 같네요. 900만 넘어간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1,00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저는 내년도에 더 많이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긴 한데 우선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짧게 봐야 되니까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장은 우선은 걱정할 건 없으니까 산타랠리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후장 대응 전략도 짚어봤고요. 홍해와 유가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안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추가적으로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전 세계는 비둘기 모드로 짚어봤고요. 오늘장 상승 섹터는 신재생에너지, 토스 상장 관련주, 할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유가 관련된 이슈들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